목차는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 기초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 품질에서 자재에서 설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량 생산 시대를 거쳐서 중품종 중량 생산 시대, 지금 이제 개인 맞춤형 생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이 이렇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중품종 중량 생산, 개인 맞춤형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행히 이때 이제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공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센서 IoT 기술 포함하는 ICT 기술과 그 다음에 공장을 운영하는 SPC 같은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재고 관리 이런 로직들,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장 운영 기술들과 또 자동화 기술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는데, 대량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기존 대량 생산 체계 공장에도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면 생산성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자재가 가장 핵심이 되고, 이 자재는 뭐 RFID라든지 QR코드 같은 것들이 부착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 공정의 데이터가 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이 다음 공정에 있는 생산 요소들, 포엠이죠, 그죠? 이 생산 요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적 품질 공정 또는 최적 생산 공정으로 가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 이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 향상에 사용되는 품질 데이터, 가동 실적을 집계하는 가동 실적 데이터, 설비 고장을 예지하는 설비 파라미터 데이터, 그 다음에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가공 조건 데이터, 공정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에너지 데이터, 자재 물류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장 그 스마트화를 진행을 할 텐데,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어느 분야가 제일 중요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큰 기업 미쯔비시조차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스마트화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 공장에 비해서 최소 10에서 25% 이상 성과가 나고요. 영역별로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40%, 50%까지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우리 기업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세 가지만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의 파일로 모아라. 그 다음에는 실패 데이터 키핑해라. 그 다음에 데이터 코더 시켜야 된다. 보통 이제 비가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것들이 이 MES가 되겠네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MES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MES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MES를 활용하게 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설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MTBF와 MTTR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지표가 아니고 1, 2년에 한 번씩 보는 지표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도 매달 한 번씩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지표들을 우리 회사에 맞는 지표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UPH 혹은 QPH 혹은 QPPLH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걸 관리를 하든지, 혹은 정지로스, 이 정지로스가 비가동 로스거든요. 이 비가동 로스 시간이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지로스율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이 로스 항목들이 책임자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관리 주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계획로스가 정지로스로, 정지로스가 계획로스로 섞이면 안 되고요. 정지로스가 가동 시간으로 잘못 집계가 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MES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MES를 잘못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대량 생산 공장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수주 생산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이제 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대량 생산 공장에 맞는 MES, 수주 생산에 맞는 MES가 별도로 있습니다. MES를 도입해 놓고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입력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 입력하는 거를 이 작업자 오퍼레이터가 설비 고장이 났다,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 났다, 이걸 전부 키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주 큰 기업들은 이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작업자가 입력할 필요가 없이 센서와 PLC에서 데이터를 땡겨와서 자동으로 설비가 멈췄다를 감지하고 어떤 이유에서 멈췄다, 얼마 시간 동안 멈췄다, 이걸 자동으로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사람이 입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입력하는 걸 키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코드 형식이나 혹은 터치패드 형식으로 터치
위치 몇 번으로 입력이 끝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재관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2배, 5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재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요. 또 하나는 이 MRP를 그냥 무조건 MRP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MRP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MRP를 도입한 기업들이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 전에 비해서 재고도 늘고 결품도 늘고 업무도 오히려 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MRP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선진 기업들은 이 업계에서 전부 최고의 기업들이죠. 그죠? 이 업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린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린과 MRP를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린, 지트가 메인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지트를 활용을 하게 되고 가끔 주문이 오는 자재,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수주 생산 같은 경우에는 MRP를 돌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트 방식과 MRP 방식을 적절히 조화롭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 보충 방식인데 이 전기 보충 방식은 도요다에서 월마트에서 이 물류를 운영하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이게 MRP에 비해서 뭐가 유리하냐? 일단 결품이 안 납니다.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재고가 MRP에 비해서 재고가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재고가 훨씬 적어요. 재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품이 안 나죠.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일도 아주 줄게 됩니다. 왜? 자동 발주가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품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품질 쪽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최근까지 1920, 3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품질 관리를 통계적 품질 관리 시대라 그럽니다. 통계라는 이야기는 샘플링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수검사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락 없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누락 없는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합격, 불합격 정도만 받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받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메일로 받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공유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협력사가 혹은 앞에 공정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검사실의 수익 검사 업무는 다 사라지겠네요. 그죠? 왜? 협력사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 수익 검사 하던 분들은 우리 협력사로 가서 품질을 올리는 역할을, 컨설팅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데이터 연계 분석이거든요. 연계 분석하자고 결국은 뭡니까? 데이터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연계 분석 사례를 한두 가지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쯔비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협력사 두 군데에서 납품을 했는데 전부 규격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제품은 불량이 나는 거죠. 조사를 좀 더 해보니 공정사는 합격이긴 한데 규격 상한치로, 공정 30은 합격이긴 한데 규격 한치로 올렸을 때 딱 이때만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에 규격 상한치로 들어왔다. 그러면 규격 한치로 들어와 짝만 안 지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한번 볼까요? 설비는 여러분들 좀 많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설비에 센서를 많이 부착을 해서 설비가 고장 날 때 이상 신호를 감지해서 고장 나기 전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그 신호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일어날 테니까 미리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제 설비 예지 보전입니다. 이 예지 보전을 이제까지는 감각에만 의존을 했었죠. 사람이 느끼는 감각요, 진동이라든지 소음, 어제 오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에는 소음 측정기, 그 다음에 진동 측정 어플, 진동 측정 어플 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작업자 오퍼레이터들한테 뭐 하나씩 IoT 진동 센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일상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소음 어플, 진동 센서,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갖다 붙이면 어플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측정기, 어떤 경우에 전기 부품일 경우에,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측정기. 자, 요거 한 세트면 제가 신입사원 때 최소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진단 세트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 갖추는데 뭡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면 끝나죠. 요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데이터를 어디입니까? 일일 점검표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MES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측정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설비 예지 보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알고리즘도요, 실제로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그 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은 또 우리 이노피 파트너스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피 파트너스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 박범규입니다. 저희의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전략과 실전 사례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은 화면 왼쪽에 보이는 영역들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의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민할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부터 데이터의 활용, 관리 등 데이터 측면에서의 고민과 스마트 공정 도입의 시작점이나 비용 등 실행 측면에서의 고민,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고민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고민의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등대가 되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전략과 실전 사례 프로그램입니다. 공정 데이터 활용의 이론과 적용 사례를 교육해 드릴 수 있고 니즈에 따라 워크샵을 통해 제조 공정 스마트화 구현 전략 로드맵을 구축하고 현재의 수준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 기업의 데이터 기반 제조 스마트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노피 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특강 혹은 기조 강연의 형태로 데이터 기반 제조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 드립니다. 이는 경영층이나 리더를 대상으로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전략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강으로도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두 번째 모듈부터 본격적으로 본 교육의 실무적인 정수가 전달이 됩니다.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는 주요한 영역들의 이론과 사례를 교육하고 질의응답과 워크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조 영역별 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듈에서는 교육 참여형 컨설팅 수준으로 진단, 과제 도출, 전략 수립까지 함께 해보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최근 저희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S그룹사의 경우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끼리 팀을 이뤄서 각 공장별 데이터 활용 방안을 기획서 형태로 작성하는 워크샵을 진행했고요. 이후에 우수조로 선정된 공장에는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가 실제로 투입이 돼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서 전략 기획의 실효성까지 검증하는 형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페이지에 표현되지 않은 다양한 니즈와 교육 목적에 대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저와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방금 강의해주신 윤종대 교수님과 같은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동행하는 미팅을 통해서 교육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설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전략과 실전 사례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업의 제조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저희 프로그램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